작년에는 34%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연 평균 성장률을 환산을 해보면 한 38% 정도 매년 성장을 해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대우의 김충현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님은 로봇 하면은 어떤 산업이 떠오르세요? 무인, 항공, 뭐 전투 이런 쪽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산업에서 쓰이는 게 로봇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이렇게 생각하면 병원, 뭐 약 이런 쪽일 텐데 거기서도 로봇이 쓰입니까? 수술하는 분야에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수술 로봇을 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술 로봇에 관련된 것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복강경 수술 로봇이라는 그것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강경 로봇 수술 어떤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강경 수술 로봇은 복강경 수술을 대체해서 만든 로봇이고요. 절개를 최소화하는 수술입니다. 배에 4개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로봇이고요. 복강경 로봇 수술을 할 때 좀 다른 장점이 있나요? 절개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좀 미용적인 부분도 있고요. 감염이나 뭐 합병증 이런 우려도 적고 회복 같은 부분도 좀 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강경 로봇 수술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고요. ISRG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ISRG라고 하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ISR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RG, 복강경 수술 로봇 대표하는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얘기하기 전에 좀 수술 로봇이 어떻게 도입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80년대 후반 정도부터 군사 목적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연구원으로 참여했었던 프레드릭 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적 재산권을 모두 인수를 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다빈치 프로젝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제품입니까? 다빈치라고 하는 게 제품명이고요. 제품 이름을 정할 때 프로젝트의 마지막 이름이 다빈치였다고 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M&A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초기에 경쟁사들이 있었어요. 제일 큰 경쟁사 중에 컴퓨터 모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2003년에 인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특허를 쌓아나가면서 현재 이제 지위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좀 숫자로 어느 규모로 올라온 겁니까? 1999년 1000만 달러 정도였어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5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한 거니까 연 평균 성장률을 환산을 해보면 한 38% 정도 매년 성장을 해온 겁니다. 거의 뭐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성장률도 성장률인데 이 제조업이라고 처음에 정말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독점 기업 치고는 뭐 적정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다양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소모품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기기를 팔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소모품이나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는 로봇 자체 단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걸 활용하기 위한 이런 소모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계속 매출로 잡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병원에 수술할 때 로봇 팔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10번을 사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모품을 사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각 분야가 있을 텐데 매출 비중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시스템 매출, 수술 기기 매출은 30% 정도 차지를 하고요. 70% 정도가 이제 소모품과 관련된 매출입니다. 수술 도구는 이제 54% 정도, 유지 보수와 같은 서비스 매출은 이제 16%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대략적으로 시스템 가격은 한 2,500만 달러 정도, 수술 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700달러에서 3,500달러 정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는 보통 이제 연간 계약으로 받는데 8만 달러에서 17만 달러까지 이 정도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격대가 높군요. 로봇 수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독보적인 기업 ISRG. 그럼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그거지만 그 소모품과 이 서비스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2003년 정도에는 시스템 판매가 전체 매출의 67%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2019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30%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소모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플랫폼화가 진행되는 좀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과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 외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 ISRG가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위를 또 유지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머신 비전,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보이는 기술이다. 이게 어떤 게 될까요? 뭐냐면 환자의 배를 열어서 직접 수술 부위를 보는 게 아니라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수술 부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의사가 수술 부위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 관련된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 도구들도 개량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혁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좀 혁신 쪽이 있을까요? 수술을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이온이라고 하는 폐 생검, 폐에 이제 어떤 조직을 이제 뜯어내는 로봇이 있고요.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수술하는 단일공 수술 모델인 SP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ISRG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고객사들한테 매력적이려면 사실 비용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타개를 하려고 하고 있나요? 리스나 보상 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14년에는 4%밖에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올라왔고요. 리스 비중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면 15년도에는 한 9%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작년에는 34%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대를 팔면은 그 중에 3대 정도는 리스로 팔고 있는 겁니다. 리스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 고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좀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고 작은 경쟁사들을 M&A를 하면서 방어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20년 정도를 독점을 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전자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지금 또 다른 도전을 천명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세계 최대 의료기기 업체들이에요. 메드트로닉이라는 업체랑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런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워낙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신규 로봇 사업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재원이 있고요. 이 업체들은 복강경 수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장비들하고 패키지로 엮을 수도 있고 복강경 수술의 의사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로봇으로 옮겨오면 의사 입장에서는 익숙할 수가 있거든요.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700만 건 이상의 수술을 해왔고 많은 논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위협적인 도전자임에는 분명하죠. 경쟁자들과 ISRG 소식을 꾸준히 좀 모니터링하는 것도 포인트나 시기나 좀 도움이 되겠군요. 그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코로나 이슈. 어떤 영향을 좀 받았습니까? 1분기 때는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이 회사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3월 말부터는 수술 건수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보다 중국 비중은 크지 않았어요. 1분기 때는 중국이 코로나가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게 3월 중순부터기 때문에 얼마 타격은 받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확실히 이제 실적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1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때는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전반적인 실적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술 로봇 자체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독점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데이터 전망 이게 사실 수술 로봇 시장의 큰 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이 회사와 궤를 같이 했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수술 로봇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비중이에요. 수술하는 게 개복 수술하고 복강경 수술이랑 수술 로봇 시장 3개가 있는데 로봇 시장은 아직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다른 국가로의 이제 확장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70%가 미국에서 나와요.
다른 국가에서도 그 정도 반만 올라와줘도 성장이죠.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술 로봇 시장은 충분히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뻗어 나갈 때 좀 어떤 방식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사례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국가 케이스를 보는데 미국을 보면 처음에 비뇨기과랑 생식기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외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아직 비뇨기과랑 산부인과 같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타 국가에서도 일반외과 쪽으로 넘어오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림이 되겠군요.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분기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미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을 봤을 때 코로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비응급 수술은 전부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역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걸 이연수요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20% 후반까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5월 중순까지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굉장히 이태원 이후로 맞습니다. 외국 사례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ISRG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년간 거의 이 시장을 독점해온 회사다. 두 번째는 그 독점을 해온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임상 데이터와 그리고 논문들을 쌓아왔다. 세 번째는 리스크 측면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챔피언으로 해왔지만 강력한 도전자들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강경 로봇 수술 시장의 챔피언, 왕좌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20년간 잘 지켜왔던 이 ISRG 설명 감사합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ISRG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